자, 우리 이번에 배워볼 것은 속성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속성. 자, 우리가 이렇게 써진 것을 요소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요소. 자, 요소에 보시면 이렇게 속성이라는 걸 쓰실 수 있어요. 속성. 이 속성에 의해서 이 요소의 상태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지죠. 지금 보면 체크박스라고 했더니 이렇게 체크박스를 할 수 있는 요소로 바뀌었고요. 내가 텍스트라고 했더니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요소로 바뀌었고요. 레인지라고 했더니 이렇게 레인지를 우리가 볼륨 조절하는 거 있죠?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고, 보면 사이즈도 0부터 25까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자, 이런 요소에 여러 가지 속성을 쓸 수 있는데, 이런 건 약속된 속성들이겠죠? 아까 이 요소도 약속돼 있고, 이 요소의 속성도 약속이 돼 있고요. 이 속성이라는 걸로 상태를 바꾸실 수 있더라.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거는 뭐냐면, 해당 요소가 갖는 속성을 제가 이렇게 펼쳐서 보고 있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쓸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인풋이라고 작성을 하면, 자, 인풋이라고 작성하면, 자, 이 태그를 브라우저가 렌더링을 하죠. 렌더링. 자, 이 렌더링 된 이 친구를 우리가 객체라고 불러요. 또는 이 객체를 또는 객체라고도 하고요. 객체나 객체나 같은 말이죠. 그죠? 객체는 이제 여러 무리에 있는 하나의 객체를 객체라 부르죠. 하여튼 객체나 객체나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자, 여튼 이 개체들마다 이런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고양이 중에 고양이과 중에 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인풋 요소들 중에 텍스트를 출력하는 것도 있고 인풋 요소들 중에 체크박스인 것도 있고 인풋 요소들 중에 레인지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속성에 의해서 이 출력되는 것 요소들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이 요소를 제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노드 개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노드 개체. 이제부터 요소는 뭐다? 노드 개체다. 자, 요게 요소고 우리가 출력한 이 친구는 개체고 개체 중에서 제가 앞에다가 노드라고 붙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요소는 안에 컨텐츠들이 포함이 이렇게 된 무슨 형태? 그쵸. 트리 구조. 이 트리 구조에서 이런 동글동글한 것들을 노드라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드 개체, 노드 객체 이렇게 불러요. 요소가 출력이 된 형태를 노드 개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요소의 뭐가 속성은 이 노드 개체의 특징이더라. 속성의 다른 말이 특징이죠. 속성이랑 특징 같은 말이에요. 노드 개체의 특징 이렇게 하고요. 속성은 영어로 attribute 이렇게 합니다. attribute. 이 속성은 또 다른 말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는 필드라고도 불렀고요. 필드 또는 다른 말로 프로퍼티라고도 했죠. 이 친구들 다 똑같은 말이고 특징, 재산, 자원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 재산, 자원. 자, 그래서 이제 요 요소가 돔트리로 만들어져서 그거를 개체, 노드 개체로 출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때 이 속성들에 의해서 바뀌게 되더라. 자, 작성법은 이래요. 여기 보면 요소, 속성, 속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속성은 다 이렇게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문자열로. 속성은 다 문자열로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값이 없는 친구도 있어요. 자, 요건 좀 잘못된 건데 그냥 체크드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값이 없는 요소도 있는데 이 친구는 부울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truthful. 자, 부울은 무슨 타입이죠? 그죠? 참 거짓. 참 거짓이죠. 그러면 있으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없으면 거짓. 그래서 checked가 있으면 checked가 true. checked가 없으면 checked는 거짓. 이런 식으로 쓰이는 우리가 부울 타입의 속성도 있더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속성이 되는 것. 값이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요런 요소들도 있어요. ID, 그 다음에 클래스, 뭐 value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거는 뒤쪽 가서 또 선택자에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여기 밑에 있네. 8번 보시면 자, read only, check, selected, disabled. 자, 이런 것들은 참 거짓을 나타내는 bool 타입으로 요 값이 없어요. 자, 근데 아직도 AI가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요 부울 타입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런 타입을 이해하고 있는 거는 백엔드 개발자, 우리처럼 자바를 배운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근데 자바를 안 배운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이런 HTML만 배운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 예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게 마치 옳은 것처럼 써져 있다고요. AI가 이거를 학습을 많이 한 거죠. 학습을 많이 해서 그래서 AI가 이런 코드를 아직도 쓰고 있더라. AI가 많이 발전했는데도 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 자, 이거 동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이게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 했죠? true라고 했어요. true. 이게 true처럼 동작해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걸 펄스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우셔야 돼. 이렇게. 지우면 펄스가 되고 내가 쓰기만 하면 요게 1, 2, 3 뭐 상관없어요. 펄스 상관없어요. 다 뭐예요? true. 다 true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튼 이런 속성이 있더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작성법 했으니까. 자, 여기 오셔서 자, 여기 HTML의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HTML 파일 이름은 L02 attribute예요. attribute 엔터. 자, 요거 열면 오른쪽에 여기 하나 더 생길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기 마우스 올려서 요거 보면 단축키가 있네요. Shift F2 Shift 키를 길게 눌러서 URL 열기도 있다네요. 저는 이제 요거 클릭할게요. 자, 이렇게 열렸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죠? 자, 요거 자, 요거랑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헤드에 있는 이 친구는 뭐냐면 이 본문에 필요한 특정 값들을 얘기하고요. 이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타 정보라 불러요. 메타 정보, 약간 상세 정보의 뜻을 메타 정보라 하고요. 여튼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요소와 속성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바뀌었죠? 이 문서의 메타 정보 이렇게 될 거고요. 현재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문자열을 UTF-8로 하겠다. 이 뜻이겠죠.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자꾸 번역하라고 뜨죠. 자, 이 문서가 영어로 되어 있어.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코리아라고 했어요. 이거 코리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뜨겠죠? 잠만 안 떠야 되는데 자꾸 뜨네. 자, 이제 안 뜰 거예요. 안 뜨죠, 그쵸? 번역하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메타 정보. 이 문서에 대한 메타 정보. 이 헤드는 메타 정보를 쓰는 곳. 그다음에 여기는 본문. 여러분들 실제로 요소를 작성하는 곳. 자, 제목 한번 써볼게요. 자, H1이고요. 탭. 요소와 속성. 이렇게 하죠. 자, 조금 어려운 거 한번 줘볼게요. 자, 조금 어려운 거. 자,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스타일. 자, 스타일은 무슨 속성일까요? 꾸미는 거. 자, 모든 요소는 꾸밀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컬러고요. 자, 스타일을 쓰는 법이 좀 특이한데요. 이렇게 콜론 이렇게 써요. 컬러. 파란색으로 하고 싶으면 색깔의 그 헥스 코드를 쓰면 되는데 이렇게 상수도 있어요. 이렇게 블루. 상수가 이렇게 있고요. 파란색. 여러 개를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세미콜론 찍고 여기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자동 완성되는 거 하세요.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언더라인 그러면 이렇게 언더라인이 생기죠. 자, 지금 속성에 의해서 바뀌었죠. 출력값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스타일을 줄 수도 있는데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적용되어 있는 거 한번 해보죠. 자, H2에 폼 요소 이렇게 해볼게요. 폼 요소와 속성. 폼 요소 하자고 인풋 요소로 하자. 죄송해요. 인풋 요소와 속성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인풋 요소를 폼 요소의 일부라고 보긴 하는데 이렇게 인풋 요소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UL하고 자, 여러 개 할 거니까 안에다가 li를 두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소가로를 이렇게 묶어 볼게요. 자, 묶고 자, li 안에다가 인풋 요소를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요거를 한 3개 써볼게요. 4개 쓸까? 4개 정도 써볼게요. 자, 탭 하면 이렇게 텍스트라고 써져 있는 인풋 요소가 쭈르륵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쭈르륵.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이런 거 우리가 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 자, 여기 타입에 이렇게 쿡 찍어보면 텍스트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 아까 우리가 봤던 체크박스 이런 게 있겠죠? 체크박스. 이렇게 체크박스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죠. 체크박스. 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텍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텍스트는 안 써도 돼요. 한번 안 써볼게요. 이렇게 안 쓰면 자, 이렇게 뜨죠. 저렇게 안 써도 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여기 아무것도 안 써도 텍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뭐라고 할까요? 기본값. 기본값. 이런 걸 우리가 기본값, 영어로 디폴트라 부르죠. 자, 기본값. 자, 이번에는 이 인풋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붙여놓고, 패스워드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칠 때 입력한 것이 안 보이는 걸 패스워드라 합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타입이라 하고 타입 패스워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죠. 똑같아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작성해 보면 오 아무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자, 여기 새로 고치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기본 값을 하나 넣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input 위에 거를 그대로 또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컨트롤 D로 복사해 붙여놓고, 자, 이번에는 value라는 거 써볼 거예요. 여기다가 value 1, 2, 3, 4 해보죠. value 1, 2, 3, 4. 문자의 표시까지 쓸까? 여기다 똑같이 value 1, 2, 3, 4.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1, 2, 3, 4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속성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소의 상태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p 태그 쓰고 속성은 요소의 상태를 얘기하죠. 자, 첫 번째 거는 텍스트, 두 번째 거는 값이 1, 2, 3, 4인 텍스트, 세 번째 거는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이렇게 입력했을 때 입력한 값이 보이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박스 이런 게 있죠. 체크박스랑 그 다음에 라디오라는 것도 있어요. 라디오. 두 개 차이점이 뭘까? 자, 체크박스, 라디오. 그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체크박스는 여러 개가 되고 라디오는 한 반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취소가 이렇게 되고 라디오는 취소가 안 되죠. 무조건 선택해야 돼서. 자,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차이점을. 자, 여기 체크박스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놓을게요. 네, 띄어쓰기. 자, 라디오도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놓을게요. 자, 우리가 체크박스랑 라디오를 이해하시려면 네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임. 자, 네임이라는 속성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임. 자, 예를 들어 내가 취미를 한번 써볼게요. 하비. 자, 조금만 더 줄일게요. 자, 취미도 직접 쓰면 좋겠죠? value로 뭐 그림. 그다음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다음에 취미로 뭐 노래 부르기. 취미로 뭐 쇼핑.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취미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자, 여기 네임이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선택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체크박스라 불러요. 체크박스. 자, 근데 라디오는 오직 한 개만 선택이 돼요. 보통 어떤 거냐? 젠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젠더. 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겠죠. 남자, 여자. 자, 지금 보면 젠더라고 하는 네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보면 선택하면 두 개가 선택 안 되고 하나만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체크박스는 여러 개가 되고요. 취소도 되고요. 라디오는 취소도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더 배웠네요. 뭘 배웠어요? 네임이라는 걸 배웠죠. 이 네임이 뭐를 여기 있는 인풋 요소를 어떻게 동작하게 바꾸고 있네요. 네. 자, 이 네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라미터 배울 때 여기 물음표 파라미터를 보낼 때 또 쓰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소마다 속성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몇 개 더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자, 이번에는 컬러라는 옵션이 있어요. 컬러.
컬러. 오, 색깔을 선택할 수 있네요. 그죠? 자, 컬러라고 하는 인풋 요소가 될 거고요. 음, 음. 자, 이번에는 내가 여기다가 기본값을 한번 줘볼까요? 기본값. 여기 보면 000이라고 써져 있죠? 000.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레드, 그린, 블루예요. 레드, 그린, 블루. 자, 이게 색조합인데요. 여러분들 요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인터넷에 오셔서 RGB라고 쳐보면 돼요. RGB. 이렇게 3원색 보이죠? 요거. 자, 레드, 그린, 블루고요. 요 색깔을 섞어 가지고 만드는 것을 우리가 RGB 컬러라고 불러요. RGB 컬러. 자, 그러면 색깔이 다 있으면 흰색. 색깔이 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까만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기본값은 없는 거죠. 없는 거. 자, 이번에는 색깔을 좀 넣어 볼게요. 색깔.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이번에는 value 해볼게요. value. 샵 하고요. 샵. FFF예요. 짠, 흰색 들어왔죠? 자, 이 FFF는 사실 FF, FF, FF. 자, 요게 생략돼 있는 거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R, 자, 요게 R, 요게 G, 자, 요게 B고요. B. 요거 두 개 곱하면 256개 경우의 수가 나와요. 256개 경우의 수, 256개 경우의 수. 자, 지금 보면 255, 255, 255 이렇게 나오죠. 자, 16 곱하기 16은 256입니다. 16 곱하기 16은 256. 그래서 레드가 256개의 경우의 수, 그린이 256개의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그러면 이건 256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0부터니까 256개는 0부터 255개 이렇게 해서 256개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색깔을 바꿔보면 우리가 여기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레드를 하고 싶으면 FF 0000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보죠. RGB 블루 하고 싶으면 여기가 F, 여기가 0 하면 RGB가 되겠네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컬러 피커라고 불러요. 컬러 피커. 이렇게 피킹 할 수 있다고. 고를 수 있는 걸 우리가 컬러 피커라고 여기가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봤고요. 이걸 이제 헥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헥스는 이제 16진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음.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HS요? 아, HS, 네? 요거요? 아, 요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건데, 요게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채도랑 이런 걸로 색깔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채도 같은 거. 좀 낮추면 이렇게 흐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채도를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면 이제 이게 헥스가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형식이 보여주는 형식이. 요 방금 잘 질문했는데 요 HSL을 쓰게 되면 좀 색깔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쁜 색깔이. 그러면 이제 0부터 색깔은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색깔이 점점 올라가죠. 색깔이 360 몇 가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지금 아마 명도고 채, 채도 명도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요거 외에도 뭐 이것저것 더 있겠죠. 조금만 더 해보죠. 자, 여기다가 그냥 이번엔 쓸게요. 자, li 쓰고요. 자, 이번에는 인풋인데 버튼이에요. 자, 요 버튼. 자, 버튼을 여기다가 value를 쓰면 여기 버튼 안에 있는 텍스트가 들어와요. 버튼이라고 쓸까요? 버튼. 자, 근데 버튼에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서브밋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서브밋. 자, 서브밋은 이제 제출하는 버튼이고요. 나중에 배워볼게요. 제출. 그다음에 리셋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리셋. 자, 이거는 초기화. 자, 이렇게 버튼들이 있죠. 자, 우리 그냥 간단히 한번 볼까요? 음. 음, 음. 자, 이 버튼은요, 누르면 아무것도 동작을 하지 않는데, 제출이나 초기화는 폼 요소 안에 있을 때 동작을 해요. 지금 아무 동작 안 하죠. 자, 아무 동작 안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냥 제 것만 보세요. 자, 여기 바깥쪽에다가 내가 폼 요소를 이렇게 써볼게요. 폼. 이거. 자, 여기 열고, 자, 닫는 거는 버튼을 포함시켜야 돼요. 자, 여기 쭉 밑에 내려서 이렇게 닫고. 자, 이번에는 제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동해요. 이렇게 이동하죠. 내가 특정 위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액션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쓰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요. 잠깐만요. A가 없을 텐데.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원하는 위치로. 자, 그래서 제출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이 양식을 제출하는 것을 우리가 제출 버튼을 하면 되고요. 초기화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값을 바꿨다가 초기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원래 형태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폼 요소에 작성되어 있던 값으로 초기화 시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초기화. 자, 초기화하면 이렇게 초기화가 되죠. 자,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은 인풋 버튼 말고 버튼이라고 하는 요소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실제로 그냥 버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버튼. 여기다가 이게 버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지금 보면 누구랑 똑같냐면 이 친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 자, 기본 값은 서브밋이고요. 서브밋. 보면 자,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뭔가 속성 값을 바꿔가지고 새로 고치면 안 되는데 자, 새로 고치면 안 될 때는 요거 다시 누르면 뜹니다. 네, 새로 고치면 잘 안 될 때는. 그래서 똑같이 타입을 리셋으로 할 수 있고요. 타입을 리셋. 그 다음에 타입을 버튼으로 하실 수 있어요. 기본 값은 서브밋이고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대출이네요. 이렇게. 자, 버튼은 인풋 버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버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유고요. 이게 더 많겠죠? 버튼처럼 보이니까 이게 더. 자, 그래서 이런 요소와 속성에 의해서 상태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인풋 요소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더 많은데, 요 정도만 써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이미지 태그 한번 써볼 거예요. 이미지 태그. 자, 여기 와서 h2 이미지예요. 이미지.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와서 자, p 태그 쓰고 이미지. 자, 내가 여기에 뭐 아무 경로나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새로 고치면 아무것도 안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가지고. 자, 여기 Alt다가 없음 이렇게 하죠. 그럼 이렇게 없음이라고 뜨죠. 자, 이 Alt는요, 이 요소의 링크에 실제 자료가 없을 때 여기는 설명이에요. 설명. 또는 시각장애인들은 이미지를 못 보죠. 못 보는 사람들한테 이 친구로 설명을 해줘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 의미론적 태그를 하는데 뒤쪽에서 나중에 또 배워보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실제로 있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있는 거. 자, 하시려면 외부에 있는 걸 참조할 수도 있고 내부에 있는 걸 참조할 수도 있는데 처음엔 내부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내부에 있는 거. 우선은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아 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이미지 하나 검색하세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 이렇게 할게요. 강아지를 했더니 개가 나오네요. 자, 여기 와서 귀여운 강아지 하나. 오, 너무 귀엽다, 그죠? 자, 사랑스러운데 아무거나. 자, 아무거나 찍고 자, 다운로드 할게요. 다운로드. 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그냥 이미지 저장하면 되겠죠? 지금 보면 이미지 복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미지 복사하신 후에 자, 여기 이미지를 하나 넣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리소스, 소스라고 불러요. 소스를 줄여서 src를 하는데 src 폴더에다가 좀 넣어 볼게요. 자, 여기 새로 만들기 경로 src 자, src 자, 이 소스 중에 이미지니까 이미지까지 해볼게요. 산업 만들기 경로 image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자, 붙여넣기 짠 들어왔네요. 죠 자,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이미지 복사 이거 붙여넣기 이렇게 했어요. 이미지 복사 붙여넣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라이브 에디트가 지금 현재 라이브 에디트가 돌아가고 있죠. 여기 있는 폴더를 서버에 이렇게 다 올려요. 서버에 올려놓고 있어요. 자, 서버에 올려놓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위에 주소 이렇게 보이죠? 이게 라이브 에디트 서버 위치예요. 자, 서버 위치. 여기 보면 폴더를 하나 만든 걸 볼 수 있어요. 폴더. 자, 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쭉 해서 지울 거예요. 자, 지우고. 지금 보면 여기에 폴더 주소가 이렇게 하나 있어야죠. 요게 이 친구예요.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옮겨 놔요. 라이브 서버 에디트가, 라이브 에디트가. 자, 엔터. 어이, 안 뜨네? 이게 뜨는데 원래. 자, 여기 폴더가 파인더처럼 뜨거든요. 여기 src 한번 해볼게요. 죄송해요. 어이, 잠깐만요. 여기다가 src 이렇게 해보죠. 안 뜨면, 에이, 원래 이제 예전에 떴는데 구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경로를 쭉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미지에 image.png까지 써보죠. png. 짠! 강아지 뜨죠? 제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여기 파일 폴더 구조를 이렇게 라이브 에디트가 보여줘요. 여기 HTML 그 다음에 src에 이미지 이렇게 폴더 구조를 보여주는 걸 기대했는데 요즘 라이브 에디트는 요건 안 보여주나 보네요. 안 보여주고 404를 이렇게 띄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뜨는 거 볼 수 있고, 자, 요거를 이제 브라우저, 그러니까 요 도큐먼트에서 띄워볼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안 하셔도 안 따라와도 되고요. 자, 안 따라와도 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이 경로를 모르겠다. 자, 이미지 경로를 모르면 마우스 오른쪽 해서 마우스 오른쪽 경로 복사라는 게 있어요. 자, 경로 복사. 자, 여기 경로 복사 보면 이렇게 src 이미지 이렇게 뜨죠? 요거 하셔도 되고, 자, 그다음에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잘 찾아줘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오셔서 자, 없음 하나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여기다가 슬러시한테 와가지고 s라고 쳐볼게요. 자동 완성 뜨죠? 자, 이미지, 그 다음에 이미지 png.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이미지는 요 이미지 자체가 요소 컨텐츠가 되는 거, 텍스트, 컨텐츠가 되는 거죠. 이미지 자체가. 자, 너비를 조절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width, 별로 좋은 옵션은 아닌데, 자, 100 이렇게 하면 크기가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 친구는 속성이 없음이 아니라 강아지가 되겠네요. 강아지. 이 100은요, 픽셀 크기를 얘기하고요. 요즘 픽셀은 기본적으로 HD니까 1980 크기니까 1980 중에 100 정도가 되겠네요. 얘는 요거를 못 찾을 때 이렇게 뜨는 거예요. 또는 시각장애인한테 요거를 읽어준다거나, 우리 스크린 리더라는 친구가 요거를 읽어서 아, 강아지 이미지구나 라고 알려줘요. 자, 지금 보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속성이 없으면 절대 동작하지 않겠죠. src라고 하는 속성이 무조건 필요한 걸 보실 수 있어요. 보면 이거 크기고요. 근데 이제 권장하는 이 옵션은 뭐냐면요. 이 width가 사용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는 스타일을 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스타일에 여기 뭐 width 옵션이 있고요. 자, 이 친구는 단위를 꼭 써야 돼요. 그래서 100px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이 되죠? 자, 요게 권장되는 모습이고 이거는 비권장. 권장, 비권장. 그래도 뭐 이게 심플하니까 아직도 이걸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자, 위에 거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너비 높이를 고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100배.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00배. 하나만 하면 비율을 맞추는데 이렇게 하면 찌그러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배워볼 수 있으면 배워보고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 거고, 오늘은 이제, 인터넷, 통신, 브라우저, 그 다음에 요 XML 형식의 HTML,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배워봤고, 요, 개발 툴에서 요 작성하는 법, 이런 것들도 좀 해봤죠. 그 다음에 에밋도 좀 해봤고요. 에밋은 계속 조금씩 더 배워볼 거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내일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